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사회적 갈등을 낳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고 계획적으로 입지를 정하는 절차가 발달해 있다는 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재생에너지의 명암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독일의 상황과 해법을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태양광 10만 가구 계획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해온 독일. 태양광 풍력 보급이 날로 늘며 지난해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고 10여 년 뒤에는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지에 발전소 건립이 잇따르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Sozusagen gutes Ackerland damit überbauen und das beschleunigt natürlich den Verlust an Fläche. 해법 가운데 하나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키우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잠식을 막고 전력, 식량 생산의 공존을 꾀하자는 목표입니다. 작물 수확량은 10%가량 줄었지만 폭염이나 우박 같은 재해 위험은 덜었습니다. In Germany it's the same. We think that the ground is limited, the agriculture field is limited, and the competition between energy and food is not a very good thing. 독일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기관도 만들었습니다. 2016년 독일 환경부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자연보호와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센터, 일명 KN입니다. 전문 교육을 마친 조정관 수십 명이 사업자와 주민, 농업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합니다. Also ein Erfolg für naturverträgliche Gestaltung von Energiewende und für Akzeptanz ist frühzeitige Beteiligung aller Akteure und frühzeitige Kommunikation. 지방자치단체에도 갈등 해결 전문가가 있습니다. 독일 지자체의 지역재생에너지 매니저는 입지 선정부터 관련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냅니다. 지역의 여론과 사정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Kommunalverwaltungen brauchen mehr Macht. Ganz einfach. Es ist ganz wichtig, dass wirklich alle Planungsebenen mit einbezogen werden.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사업의 수익을 주민 다수가 공유한다는 점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신선식품이나 음식 택배 주문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현재 전북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스팩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수요처 확보가 숙제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한쪽에 잔뜩 쌓인 아이스팩을 수거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아이스팩을 물로 깨끗이 씻고 말립니다. 오염됐거나 내용물이 새는 것들을 걸러내면 새 주인을 맞을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오염이 많이 된 거, 노랗게 변했다거나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와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한 뒤 필요한 상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아이스팩 11,000여 개를 수거해 7,000여 개를 재활용했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3톤이나 됩니다. 한 개에 500원 정도 하는 아이스팩을 무료로 받아 쓰는 상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요. 사다 쓰던 거 이제 무상으로 가져다 주셔서 쓰니까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일조를 하죠. 아이스팩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취급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상황. 하지만 아이스팩 주 원료인 미세 플라스틱인 합성수지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혀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이스팩의 그 재료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썩지도 잘 태워지도 않아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스팩의 그 양을 줄이는 게. 다만 현재 재활용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상점이 익산 지역에 20여 곳에 불과해 홍보 등을 통한 수요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정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하루 평균 8만 대를 초과해 낙제점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호남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15년 동안 2천여억 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40조 2천억 원의 19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난 성범죄 피의자 21살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압송되던 도중 경찰서 주차장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54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오후 4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83명에 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1인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4,6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어제까지 닷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광주시 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시 교육청이 방학 중에 중식 제공을 학교 급식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은 노동자의 교섭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쪽 육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강풍 반경이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 해안 지역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이에 따라서 거문도와 초도,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그 밖에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는 곳들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지만 내일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은 내일까지, 남해서부 해상은 모레까지 영향이 이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점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9도, 담양 30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순천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무안 27도, 영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